안녕하세요. 자, 여러분들, 우리 건축법 지난 시간에 이제 공부를 좀 했었는데, 오늘 건축법 내용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건축법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공부했는 것은 건축법이라는 것 자체는요, 일단은 뭘 하지 마라, 뭘 해라 하는 금지라든가 명령이라는 규정을 집어넣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법이라 그랬죠. 자, 근데 그 법률적 근거에서 도대체 뭘 하지 말라는 건지 이게 문제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게 문제가 되느냐, 이게 주체가 되고요. 그 주체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두 가지 경우에 문제점이 생긴다. 자, 그게 바로 건축물과 공작물,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구분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일단은 건축물이라는 것은요,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지붕이 필요하다 그랬고요. 그 지붕에 기둥이 있거나 아니면 지붕에 벽이 있는 경우, 이것을 우리는 건축물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자, 그런데 공작물이라는 것 자체는 뭐가 되냐 봤더니, 공작물이라는 것은 광의적 의미와 협의적 의미가 있다 그랬죠. 자, 그런데 광의적 의미로서 판단될 수 있는 공작물의 형태는 한마디로 사람이 만드는 거니까 전부 다 큰 의미로 보면 된다. 그래서 건축물도 공작물에 해당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협의적 의미로서 판단될 수 있는 것은 진짜 오리지널 건축물 빼고 나머지 것은 다 공작물로 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렇다면 이 협의적 개념과 관련되어 있는 것은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모두 완성되지 않는 것으로 사람이 만드는 것,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건축물하고 공작물하고의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좀 비교를 하셔야 되고요. 이때 건축물과 공작물의 형태에서 차이점의 전제로서 판단될 수 있는 부분들은 바로 건축물 같은 경우는 허가나 신고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는데, 공작물이는 경우에는 축조 신고 문제가 생긴다 그랬죠. 그때 축조 신고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허가나 신고를 받으면 되는 건데 굳이 축조 신고를 또 할 필요는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문제될 수 있는 것은 바로 공작물인 경우에는 건축물과 분리되어 있을 때, 그렇죠? 분리되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축조 신고 문제가 발생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자, 두 번째는 건축 행위였죠. 건축 행위와 관련돼서는요,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이렇게 구성을 했고요. 이때 신축이라는 말이나 증축이라는 말, 개축, 재축, 이전이라는 형태를 구성시킬 때 먼저 신축의 의미를 파악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랬죠. 신축은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축조한다 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을 신축,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자, 중요한 건 두 번째입니다. 있던 건물을 철거하고, 자, 철거라고 했죠. 멸실도 마찬가지겠죠. 기스가 났습니다. 기스가 난 것을 다시 기존을 초과해서,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초과를 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개축이나 재축이 아닌 거. 왜? 개축이나 재축은 기스가 난 건 마찬가지 똑같습니다. 사람이 기스가 나면 개축, 하늘이 기스를 내면은 재축이라고 그랬죠. 자, 그런데 개축이나 재축은 동일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거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자, 그렇다면 신축인 경우에는 동일한 범위가 아니어야 된다는 거잖아. 그럼 더 커졌을 때. 자, 세 번째는요, 부속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자, 부속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 그랬죠? 자, 부속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조그마한 건물이 있어. 그 옆에다 큰 건물을 만든다네. 그러면 신축, 약속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법은 약속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그마한 건축물 옆에 큰 건물 만들면 이건 신축으로 우리 약속하자, 이런 식으로 약속을 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작은 건물 옆에 큰 건물을 만들게 되면 이것은 신축,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자, 거꾸로 가볼까요? 작은 건물 옆에 큰 건물은 신축이면 그럼 큰 건물 옆에 작은 건물 만들면 어떻게 할 것이냐? 거꾸로 만들었을 때 그때는 증축으로 약속을 하자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큰 건물 옆에 작은 건물 만들면은 증축,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되는데요. 자, 증축인 경우에는 또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기존 건축물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기존 건축물. 일단은 여기는 기스가 나지 않았습니다.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 커졌죠. 그렇죠? 자, 그러면 기스가 나지 않는 것을 더 키웠다. 그렇다면
건축 면적, 연면적, 층수, 높이가 그냥 증가된 거예요. 아무 일 없이 그냥 증가된 겁니다. 자, 이런 경우를 뭐라고 부른다? 증축. 자,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때 이축이라고 안 한다 그랬죠? 이전. 이전은 주요 구조부. 자, 주요 구조부는 내기, 바보, 지주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내력벽, 기둥, 바닥, 보, 그리고 지붕틀, 그리고 주계단. 자, 이 경우를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않고 동일 대지 안에서 다른 위치로 간다고 그랬죠? 그렇죠? 동일 대지 안에서 다른 위치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위치로 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래서 뭐라고 그런다? 이전.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분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이 내용 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 내용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 의해서 신축, 중축, 개축, 재축, 이전은 건축 행위에 해당하는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잘 해두시면 되겠네요. 자, 우리는 또 지난 시간에 또 뭘 배웠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것은 건축 행위죠. 자, 건축 행위 말고 또 다른 방법이 있었죠. 그게 고치는 방식. 그걸 우리는 대수선이라고 그랬습니다. 대수선의 방식은 크게 8가지. 내기, 바보, 지주, 주요 구조부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 6가지에 플러스 경마, 외부 형태죠. 그래서 경마, 내기, 바보, 지주. 총 이 8가지 형태가 먼저 존재를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판단되는 것은 증설, 해체, 수선, 변경. 자, 그래서 증설, 해체, 수선, 변경 이렇게 구성시켰고요. 그러면 이때 증설, 해체, 수선, 변경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인데 증설 해체는 뭐가 문제되지 않는다? 숫자가 문제되지 않는다 그랬죠? 그런데 수선 변경인 경우에는 뭐가 문제된다? 그렇죠? 이때는 숫자가 문제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숫자가 문제되지 않는데 여기는 숫자가 문제가 되더라. 그럼 우린 여기서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증설 해체가 나오면은 앞에 숫자는 신경 쓰지 말아라. 그런데 수선 변경이 나오면은 숫자를 신경 써라. 자, 숫자는 몇이었죠? 그렇죠. 3. 그래서 내기 보지만 3. 그렇죠. 내기 보지만 3. 자, 이렇게 해서 기억을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8가지 해당되는 여부와 함께 증설, 해체, 수선, 변경 형태로 구성되는데 중요한 건 증설이라든가 해체라든가 하는 문제성 때 특히 증설 문제입니다. 증설이면서 더 커졌다. 자, 증설이면서 더 넓어지거나 증설이면서 더 높아진 경우 있다고 그랬죠? 자, 건폐율이나 용적률이 증가돼 버리면 그때는 증축이 되는 거지 대수선이 되는 게 아니다. 대수선은 기존의 건물에다가 그냥 기둥 한 개 집어넣은 거 이것을 대수선이라고 그러는 거지 만약에 건물에다가 기둥 한 개 세우면서 더 커졌다. 그렇게 돼버리면 증축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분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렇죠? 자, 우리는 주택을 공부했는데 주택법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과 건축법과 관련된 부분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바로 이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 단독주택, 공동주택의 근거가 뭔지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자, 이때 단독주택인 경우에는 진짜 오리지널 단독주택. 여기는 우리 식구들만 사는 곳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공간이라는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다중주택, 다가구주택인데 다중주택은 하숙집이라고 그랬죠. 사람이 많이 살고 있는 곳. 다가구주택은 여러 식구들이 많이 살고 있는 것. 그래서 밥을 같이 먹는 경우에는 다중이지만 다가구인 경우는 밥을 같이 먹을 필요는 없다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순인의 집과 영인의 집이 같이 밥 먹지는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다가구 주택인 경우는 취사시설이 독립화되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다중주택은 순이나 영인은 하숙집에서 같이 밥 먹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때는 취사시설은 단독으로 없어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때 단독주택인 경우는 전부 몇 층이야라고 그랬습니까? 3층 이하. 그리고 660제곱미터 이하, 660제곱미터 이하 둘 다 똑같다 보니까 주의를 좀 하셔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아파트인 경우에는요,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옵니다.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자, 이때 지하층이나 필로티의 일부 층 빼고요, 5개층 이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 주택으로 층수가 4개층 이하인 경우에 대해서는요, 660 초과인 경우는 연립, 6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는 다세대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은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이기 때문에 6층짜리 건물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아파트 이러면 안 된다고 그랬죠. 6층짜리 건물인데 2개 층은 상가시설이고 4개층이 주택으로 쓴다면 그때는 5층이 아니라 4개층이 되기 때문에 다세대 아니면 연립으로 판단을 해줘야 된다는 사실, 이것도 같이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기숙사가 있더라. 자, 비교 표시에서 고층이라고 그랬죠. 자, 고층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몇 층 이상이었습니까? 그렇죠. 30층 이상이었습니다. 몇 메타 이상이었습니까? 그렇죠. 120m 이상이었습니다. 자, 근데 이게 중요한 것은요, 얘 둘은 어떻게 한다 했습니까? 바로 이거나 이거가 아니죠. 그래서 30층 이상이거나 120m 이상인 경우 이렇게 판단한다 했죠. 그래서 30층 이상이거나 120m 이상인 경우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고층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때 초고층이라는 게 있고 준초고층이라는 게 존재를 하는데, 이때 초고층인 경우에는 몇 층 이상이 된다는 거였어요. 50층 이상이죠. 그렇죠? 자, 50층 이상 또는 그리고 뭐가 되죠? 200m 이상이죠. 자, 이거 초고층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준초고층인 경우에 대해서는 바로 그게 아닌 그 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용건축물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용건축물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중이용, 준다중이용. 자, 초고층, 준초고층, 다중, 준다중. 왜 이렇게 나눈다고 그랬습니까? 그렇죠? 안전. 그렇죠? 안전 때문에 나눈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도 다중이라는 형태하고 준다중의 형태는 안전 때문에 나눴겠네요. 사람들이 많이 있을수록 위험하니까 당연히 안전에 신경을 더 써줘야 된다, 이게 되는데요. 자, 이때 우리는 다중과 준다중 형태에서는 기준을 판단했을 때 6가지의 A라는 경우가 있었고, 그리고 6가지의 B라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자, 1000 이상인 경우에 대해서는, 또 5000 이상인 경우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한다고 그랬죠. 자, A는 1000 이상인 경우에는 여기까지는 준다중, 그리고 여기 이상부터는 다중, 5000 이상부터는 다중, 이렇게 A는 구분해서 판단할 수 있지만, 자, B는 그냥 1000만 넘으면은 무조건 준다중. 자, 그래서 결국은 여기에서는 준다중의 형태가 되고 다중 형태로서 구성시켜서 본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A는 구분해서 가지만, 6가지 용도 A는 구분해서 하지만은 6가지 B 용도는 구분할 필요 없이 그냥 1000만 넣으면 다 준다중 경우가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하지만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몇 층 이상이면, 16층 이상이면 전부 뭐에 해당한다? 다중. 그렇죠? 16층 이상이면 무조건 다중.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분하시면 된다 그랬습니다. 자, 면적과 관련된 걸 공부했었죠, 지난 시간에. 면적, 그런데 우리는 면적 다 공통점입니다. 그렇죠? 면적. 자, 그럼 면적의 공통점의 근거는 뭐냐? 어떠냐? 이 면적과 관련되는 것은 땅에서 찍는 거라고 했습니까? 하늘에서 찍는 거라고 그랬습니까? 그렇죠? 하늘에서 찍는 거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수평, 투영 면적. 그렇죠? 수평, 투영 면적입니다. 자, 그래서 수평, 투영 면적과 관련돼서 이제 면적 부분인데요. 우리는 여기서 이제 면적에 대한 공통점은 끝났어요. 수평, 투영 면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대지 면적, 건축 면적, 바닥 면적, 연면적 이렇게 구성이 됐을 때 또 하나 중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대지 면적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전제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대지 면적 형태에서는 말 그대로 대지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어떤 문제가 되겠습니까? 꼭지점과 꼭지점을 연결시키는 문제점 생기겠죠? 자, 이것을 대지 면적 이렇게 구성해서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건축 면적과 관련된 거, 바닥 면적, 연면적은 전부 다 뭐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건축물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자, 건축 면적은 바로 제일 밑바닥을 말한다고 그랬죠. 바닥 면적인 경우에는요, 각 층의 바닥을 말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1층 바닥, 2층 바닥, 3층 바닥 이게 다 차이점이 있다고 이야기했고요. 자, 연면적은 이거에 대한 합계를 연면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 정리가 돼 있어야 되는데요. 자, 일단 대지 면적과 관련되어 있는 것은 이제 꼭지점 이게 끝나는데 이때 건축 면적이나 바닥 면적, 연면적은 어디를 기준으로 할 거냐 문제가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때 그 기준의 근거는 여기 부분을 갖다가 가져왔더니 우리는 외부선의 문제가 되냐, 내부선의 문제가 되냐, 중심선의 문제가 되냐 그랬죠? 그때 무슨 선을 문다? 그렇죠. 중심선에서 문제가 발생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 중심선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따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중심선의 전제에 의해 가지고 대지 면적, 건축 면적, 그리고 바닥 면적, 연면적 이걸 다루는 게 아니라 건축 면적부터 중심선을 다루는 겁니다. 대지 면적은 그냥 꼭지점만 다루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대지 면적은 그냥 대지 자체로만 판단을 하시면 되고 건축물이 있을 때 비로소 중심선을 기준으로 해서 면적이 계산되더라. 그때 계산을 할 때는요, 착한 일을 한다든가 일상생활용 시설들은 다 빠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특히 노대와 관련돼서 발코니 문제에서 그때는 1.5m 빼고 계산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요 부분들이 바로 이제 우리가 말하는 면적에 관한 내용이고요. 자, 이때 면적 중에서는 요 연면적 부분이 있는데 연면적인 경우에는 뭐가 합쳐진다 했습니까? 하층이 들어간다 그랬죠? 그렇죠? 자, 그런데 용적률을 계산할 때 용적률을 계산할 때 뭐가 빠진다 그랬습니까? 하층이 빠진다 이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용적률을 계산할 때 지하층이 빠지더라. 그러면 지상층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선 주차장 시설 있죠? 자, 여기도 빠진다 그랬고요. 대피 공간이라든가 피난 공간 문제가 생긴다 그랬죠? 자, 여기도 빠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용적률 계산할 때 빠지는 것이지 바로 연면적의 지하층은 포함되는 거다. 근데 용적률을 계산할 때 빠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이해되셨죠?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해서 한번 정리를 쭉 해봤습니다. 그렇죠? 자, 요 내용들을 차근차근 하나씩 여러분들이 정리만 지금 되어 있으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해만 되시면 돼요. 지금은 결국은 여러분의 시험은 나중에 보기 때문에 일단은 이게 의의가 이렇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판단을 하겠구나 보고 나중에 책을 보신다면 훨씬 더 빠르게 습득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이전은 주요 구조물을 해치하지 않고 옮기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자, 그래서 이전은 주요 구조물을 해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이고, 그리고 동일 대지 내에서 움직인다는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건축물의 주요 구조물을 해치하지 않고 같은 대지에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전. 아시겠죠? 그래서 주요 구조를 해치하지 않고 다른 위치, 같은 대지에서 다른 위치로 가는 걸 이전.
자, 두 번째입니다. 내기 보지 마 3입니다. 그렇죠? 자, 여기는 수선 변경에서만 문제가 되는 거지 증설 해체에서는 문제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죠? 자, 그러면 수선 변경과 관련돼서 판단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때 수선 변경과 전제될 수 있는 경우에 바로 여기서 중요한 게 여기 나오겠죠? 자, 일단은 기둥입니다. 먼저 이거부터 봐야 돼요. 그렇죠? 결국은 8개 안에 들어가느냐. 앞에가 창문 틀 나왔다. 그럼 볼 것도 없습니다. 이건 대수선이 아니죠. 자, 그럼 먼저 기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봐야 되는 게 수선입니다. 증설해체 그러면은 숫자 신경 쓸 거 없잖아요. 그런데 수선 그러니까 이제는 숫자를 신경 써야 됩니다. 그때 역시 숫자 신경 쓰는 것은 내기 보지 마 3인데 여기 기둥이니까 당연히 숫자 신경 돼야 되겠죠. 몇 개 이상? 3개 이상. 그렇죠? 자, 그러면 이것은 뭐에 해당된다? 대수선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자, 16층 무조건 다중이용 건축물이다. 기억나시죠? 16층 이상은 무조건 다중이용 건축물이다. 자, 숙박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 합계가 4,000제곱미터인 16층의 관광호텔은 가로 이용 건축물에 해당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볼 것도 없습니다. 16층 나왔습니다. 그럼 뭐가 된다는 거예요? 다중 이용 건축물입니다. 아시겠죠? 다중 이용 건축물. 그래서 16층이 나오면 무조건 다중 이용 건축물입니다. 그러니까 요걸 여러분들이 주의하시면 됩니다. 착한 일은 면적에서 빠진다. 그렇죠? 착한 일은 면적에서 빠진다. 착한 일은 면적에서 빠진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일단은 착한 일 자체에 대해서는 면적 자체에서 빼준다. 그럼 착한 일이 뭔지, 일상생활 시설이 뭔지 이런 부분들은 대충 대부분 읽어보면 알 수 있다고 그랬죠? 자, 보세요.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조경시설의 면적 그랬습니다. 자, 바로 이 조경시설이란 말이 나왔네요. 이 조경시설은 나무를 심어준다는 뜻이에요. 자, 이건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그쵸, 착한 일이죠. 그러면 이것은 있으면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면적에서 뭐 해줘야 되겠어요? 산입을 안 한다. 이렇게 나와줘야 되겠죠? 그래서 빼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착한 일은 면적에서 빼준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분을 하면 되겠네요. 자, 지하층은 연면적에 포함되나 용적률에는 제외된다. 자, 지하층은 연면적엔 포함되나 용적률에서는 제외된다. 중요하죠? 자, 일단은 연면적에는 포함이 됩니다. 그러나 어디는 빠진다 했어요? 그렇죠. 용적률에는 빠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용적률을 산정할 때는 지하층의 면적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용적률을 산정할 때는 지하층의 면적은 연면적에 산입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자, 잘 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본다면 이때는 지하층의 면적은 연면적에 산입한다가 맞습니다. 그렇죠? 산입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용적률을 산정할 때는 요게 플러스가 되면은 그렇죠? 이게 플러스가 돼버리면 이때는 산입하지 않는다 이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는 플러스 형태에서 산입하지만 용적률을 산입한 순간에 안 한다로 바뀐다. 그래서 뭐가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용적률이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지하에 용이 있다. 그렇죠? 지하에 용이 들어간다. 용이 있으면은 빼준다. 아시겠죠? 지하에 용이 있으면 빼준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가 바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들을 이렇게 하나씩 정리를 하면서 맞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루어졌었지 라고 정리를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공부할 내용들인데요. 오늘은 바로 건축법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는 일반적 내용은 끝났죠. 근데 기본적으로 건축 행위가 남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건축 행위에 대한 절차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허가는 어떻게 할 것이며 신고는 어떻게 할 것이며 하는 문제가 발생할 거고요. 그래서 이런 건축 행위와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절차 부분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절차 가지고 보겠습니다.